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이곳은 미국 뉴저지의 원적사입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오고 가고 포함하면 총 17일인데요. 2주 동안에 이제 미국을 처음 와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이제 원적사 뉴욕을 다 참방을 하고 뉴저지 원적사에서 이제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처음 와봤고요. 그래서 불교신문에 미국 법회 전일담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미국에 왔다 가면은 다 다시 바뀌어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미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후일담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에 이렇게 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일단 우리 한국인, 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했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그런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미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동포 민족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와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요. 감명 깊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을 와서 느낀 점은 첫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을 때 와, 정말 땅이 좋구나. 어마어마한 명당이고 광활한 진짜 기름진 비옥한 땅이구나 하는 게 첫 번째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세에서 법회를 하고 LA로 오면서 해안 도로가 아닌 1번 도로가 아닌 5번 도로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진짜 별의별 땅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평원이 나오기도 했다가 이 황야가 나오기도 했다가 사막 같은 데가 나오기도 했다가 별의별 땅이 다 등장을 해서 그때 그냥 저도 탄식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 세계 1위를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당연히 세계 1위지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광활한 나라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올림픽에서 경쟁을 하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의 국가대표로 정말 수십 년간 잘 살아 주셔가지고 전 지구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살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전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들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돼 있어요. 영어만 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간판들이 다 있고요. 전 세계 언어가 다 망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인종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한번 딱 축소를 딱 시켜놓으면 이게 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에 있는 모든 부분들의 핵심이 이 속에 다 코어로 저장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기 전과 여기 오기 전과 와서 2주 동안 본 느낌이 뭐냐? 한마디로 좀 해봐라. 한마디 일러보시오.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떠올린 구절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소동파의 오도송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습니다. 여산연우 절강조요 미도 천반 한불소로다 도둑 활례 무별사요 여산연우 절강조로다 이랬습니다. 이게 소동파가 이 사람이 귀양살이를 많이 하고 혼자 갇혀서 많이 지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도 원생 고려구하야 일견 금강산이라 원컨대 고려 땅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평생을 그리워하고 어디를 가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은 오도송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여산 해원 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도 계셨고 절이 7, 80여 개가 있는 아주 멋진 산이에요. 늘 비가 오면서 안개비가 쫙 깔리면서 아주 멋진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절경을 누구나 다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산의 연우 안개비여 절강의 조수로다. 이 절강은요, 절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국 학술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절동 학파가 있고 절서 학파가 있어가지고 절강석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가가 나오는데 이 절강이라고 하는 거는 절강물이 쭉 흘러갔다가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조수라는 조자를 쓴 거예요. 이 물이 바닷물로 쭉 갔다가 다시 역류를 해서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바다와 강물의 만남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그 다음에 특이한 장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통해 가지고 그쵸? 이 태평양 물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뉴욕도 말이죠. 대서양 물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그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장소하고 마치 흡사 비슷합니다. 그곳을 소동파는 절강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깨닫기 이전과 깨닫기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도 천반 한불소로다. 이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를 가보지 못했을 때는 한량없는 그 한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보고 싶었다. 한량없는 한이 끊어지지 않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 넘어서 처음에 미국을 왔는데 궁금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중국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대별되는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국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인데 이제 한국학을 하면서 미국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보지 못했을 때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끊어지지 않았는데 도덕, 환례, 무별사하고 거기 가보니까 직접 가보니까 도리어 별다른 일이 없더라. 별다른 일이 없이 여산연우 절강조로다.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를 쓰는데 칠원절구 시를 쓰는데 같은 구절을 똑같이 하나를 더 쓰는 거는 이런 건 시를 쓰면 안 돼요. 다른 말을 써야 되거든요. 단어도 같은 거 안 쓰려고 하는데 이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써놨어요. 그러나 이 시가 소동파의 오도성인 건 뭐냐면 깨닫기 이전에도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말만 알았던 세계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도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산의 안개비요 절강의 조수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이 뒤에 똑같이 썼으니까 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 구절은 깨닫기 전의 세상이요 뒤에 구절은 깨달은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놓고 보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그거더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지었던 거죠. 저도 역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참 궁금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한마디 해보라. 미국이네. 생각했던 거와 같이 미국이네. 그러나 앞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던 거와 산은 산도 공하고 물도 공했다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그 마지막 산과 물은 굉장히 다릅니다. 소동파도 똑같은 구절을 썼지만 앞에 경계와 뒤의 경계는 달라졌을 것이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활한 거는 수백 배 광활했고요. 뛰어난 건 수백 배 뛰어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향상의 세계로 가 있는 세계를 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2주 알고 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십 년 살아도 잘 모르신다는 분이 많은데 그와 같이 광활한 세계더라 이거죠. 광활한 세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불교가 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했는지, 많은 나라들이 이 불교라고 하는 자국의 불교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에 적응해서 정착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주 현대불교의 김영근 대표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가보고 나니까 다 알겠습니다. 왜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 다음에 미국 자체 내에서 이거를 처음에 미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놨는지, 자체 내에서 어떻게 힘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자체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라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지혜롭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느낌은 집단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게 들어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 걸로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장점을 보이더라. 기존에 있었던 본래의 사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데 오히려 각 불교 국가들에게 다시 되먹여 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끼게 해서 돌려주는 멋진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자긍심이 있더라. 그다음에 자존감이 강력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었는데요. 타너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서 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동서 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구를 봤을 때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축선이 북남입니다. 근데 동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동쪽, 이쪽에서 봤을 때 서쪽,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와 좌우라고 하는 개념은 극성이 비교적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우파, 그다음에 동양, 서양 이런 극성은 빨리 해소된다. 빨리 회통하고 화합하고 조화하고 융합하고 하나가 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과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 미국에 있는 모든 양상은 동서 문명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국의 불교가 미국에 와서 티베트 불교, 그다음에 스리랑카, 일본, 중국, 한국 여러 나라 불교가 여기 들어와서 자국의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세계적 정신적 추세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미국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 서부에 로스앤젤레스 조금 올라가면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데에 말리부 해안에 있는데 쭉 보니까 요가난다라는 데가 있었어요. 1920년대에 요가난다라는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센터가 지금 와서 확 일어났는데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입구가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말이 하나 있었어요. All wel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하고 떠나서 아무나 다 와라. 근데 뒤에 주차장 쪽으로 쫙 가보니까 주차하는데 차에는 말이죠. 메디테이션 하러 들어오지 않은 차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All welcome인데 종교 사상을 다 떠나서 다 좋은데 여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명상하러 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예약이 다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가철에 미국인들 보니까 모든 방학 때 대학이 전부 공사를 하고 전부 휴가를 가시더만. 근데 그 휴가철에 바글바글해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상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각국의 불교 사찰과 여러 곳을 가는 곳마다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옵니까?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우문현답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이 오냐? All kinds of people. 다 온다, 다. 아무나 다 온다,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공부는 지금 누구 할 것 없이 아무나 다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게 그냥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돼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좀 많이 느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선구적인 줄 알았어요. 선구적인지 알아가지고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이번에 만들어 왔더니 한류의 그런 한국학과 한국불교라는 책에 보면 동서문명의 회통시대라고 하는 글을 실어뒀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했느냐 하면 중국의 복건성에서 세계 불교도 뭐 이렇게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불자들이 다 와서 스님들이 다 와서 국제 학술 대회를 하는 곳에 제가 조계종 대표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발표한 글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그런 대회였어요. 3년에 한 번씩 열어서 벌써 5회째니까 15년 이상 했던 대회인데 대만도 중국이다, 티베트도 중국이야.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불교를 전해줬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명상을 하고 불교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불교국이 아니잖아 이거예요. 힌두교가 더 세잖아. 그러면 종주국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우리 중국이다. 이 행사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행사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는 뭐냐면 중서 문명이 회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과 서양 문명이 회통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씀 해서 동양과 서양 문명이 회통했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저의 말씀은 이겁니다.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이 무양심이다 라고 했던 타너 스님이 강조했던 말씀.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이제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가지는 건 약간 좀 선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지성인들은 자기 종교가 있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선 명상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선진적인 사람이고 엘리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미 불교 국가이더라. 월든이라는 호수에 갔어요. 월든이라는 호수에 가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살았던 그 5평짜리 조그만 오두막을 보러 갔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지금 그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이게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분이 살았던 데를 쭉 찾아서 갔더니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헨리 소로 진짜 살았던 장소를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는 고요하고 적적한 곳이었는데 1840년대에 28살의 하버드대 출신이 친구들은 전부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뛰어들었을 당시 그 사람은 거기에 갔었고 거기에서 2년 2개월을 살고 나오면서 학생이 스승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 불교사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형태로 본다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의 불교 역사도 이미 장황하다, 장대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불교라는 색채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마음 닦는 일은 필수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뭐 정보화 산업화해서 쭉 와도 결국 마지막에 인간의 과제 상황은 마음혁명이고 남은 마지막 산업은 마인드 인더스트리라 마음 산업이다. 마음 산업.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난 이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맨하탄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기운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전 세계에서 기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고 자기를 뽐내고 열정과 그 다음에 뭐 모든 자유롭게 펼치는 그런 모습이 과연 펼쳐 보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런 열정만 가지고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이 주변에 많은 명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뉴욕 사람들, 뉴요커들이 숨을 쉬고 있더라. 센트럴 파크에서도 주말마다 10불, 20불만 내면 명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고요와 적적한 곳을 음과 양을 넘나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지혜롭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여기 한류를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굉장히 큰 화두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처음에 우리 미주현대불교에서 저를 초빙했을 때 한류가 뭐냐? 한류를 만들고 있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모른다. 한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국에. 전 세계에 아직 없다. 왜냐? 한류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노래, 그 다음에 음악,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저 멀리서 오는 먹구름의 전조 현상에 불과하다. 본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본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한류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랭귀지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어떠냐? 처음에는 한국을 알고 싶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알고 싶어서 한국어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요, 제가 우리 도반 스님이 태국에 있다 왔는데 카페에 앉아 있으면 태국에 둘이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조금 한국어 더 잘하는 태국인이 좀 처음 배우는 태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 그럼 이제 그 배우고 있대요. 그걸 조금이라도 배워야 한국 노래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 가보고 싶고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역사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학 연구소라는 거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부의 두 곳, 동부의 두 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서부의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 그 안에 이제 한국 도서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UCLA 한국학 연구소, 그 다음에 이 동부에서는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그 다음에 하버드의 옌칭 연구소, 한국학 연구소를 제가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서 본 느낌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 예전에는 70~80%가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한국학 프로그램을 배우는 친구들이 교민의 2세, 3세 혹은 유학 온 사람들이 학점 따로 들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지금 전세가 역전됐대요. 미국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70~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20~30%를 차지하는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부터서 굉장히 다른 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한국 유튜브, 한국 방송, 한국 드라마에 서양인이 한국어 배워서 영어로 자막 따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게 나중 되면, 지금은 웃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전에 그 얘기했는 그 예측이 다 맞는데 이렇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원은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있을 때 타너 스님이 이랬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이 따라하는 날이 올 거다. 전 세계의 문화 예술을 한국인이 주도하게 될 거다. 50~60년 전에 그런 말씀을, 역학적인 것, 그 다음에 참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 스님들이, 스님 제발 좀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화엄이나 얘기하시고 선을 얘기하시지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스님은 알고 계신 역학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음 최종적인 이제 4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도 샌프란시스코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8월에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고온 현상들이 있고 많은 기상 이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서는 물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기후의 변화가 있고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전 세계가 아주 시끄러운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불교 경전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에 부처님 열반 이후로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상한 비가 내리고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람들 간에 서로 투쟁 내우다, 서로 싸운다. 어딜 가도 서로 싸운다. 화합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상 이변에 인해 가지고 많은 질병들이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인왕백고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인왕사는 한국밖에 없어요. 인왕경이라고 하는 거를 독송했던 그런 걸로 추정되는 절이 인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왕산이에요. 고려시대까지는 이 인왕산이라고 하는 게 서봉이었습니다. 서쪽 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 흥인지문이잖아요. 원래 인은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인왕이 서쪽에 있냐고요. 그게 고려시대 때 세팅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세팅이에요. 무학대사가 인왕호국경, 인왕경, 인왕호국경,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독송하기 위해서 인왕사라고 하는 걸 지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들을 부릅니다. 각국의 왕들을 불러서 이제는 말법 시대가 오면 세상에 질병이 온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란을 겪는다. 기상의 이변이 오고 기후 변화가 온다. 그럴 때 그대들 왕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100명의 큰 스님을 모아오고 100개의 불상과 보살상, 아라, 나한상을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이 경을 독송하고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 환란을 넘어가는 일을 정치가인 그대들 왕들이 다 하라. 이 내용이 인왕경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인도에서 나오지 않았을 법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위경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원측 스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인도에 다녀왔던 그 현장법사라고 하는 분의 이 증의를 봅니다. 이분의 제자이지만 글이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번역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의를 보셨어요. 이분이 그 하신 말씀이 이게 위경인 듯 하지만 나는 이 경을 주석하겠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 인왕경에 나온 내용이 거의 지금 세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타너 스님이 40-5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했고, 그걸 보고 타너 스님을 연구하면서 내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저히 나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해서 10여 년간 혼자 독학을 해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확신이 들고 역학적으로 옳구나 해서 이제 강의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기후변화, 기상이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 말법 시대는 투쟁 내고다.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화합이 잘 안 되고 이제 질병이 치성한다. 그 다음에 거대한 지진, 화산이 터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느냐? 타너 스님이 하신 목적은 그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심판은 없다. 이제 지구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다. 이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성숙의 계절이 된다. 이때 잠시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부안해동하지 마라. 참선해라. 명상해라.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부동심으로 살아가라. 세상이 한번 흔들리고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성현의 학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성품, 성자, 마음, 심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성현지학은 심성이이라. 마음, 심자, 성품, 성자밖에 없다. 전 세계가 서구 유럽이나 동양이나 할 거 없이 결국 마지막으로는 심성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양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소유하는 대상인 돈에 역으로 소유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게 메디테이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치유하고 그다음에 여가와 평화를 위해 가지고 고요하게 지내는 그런 많은 곳을 만들어 놨더라. 제 이제는 동서 문명이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초종교 사회가 올 거다. 타너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종파, 네 종파 내 종파가 누가 오르냐, 네 종교 내 종교가 누가 오르냐, 이건 진부한 싸움이다. 이제는 이런 거는 아주 진부한 것이다. 제가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의 그 장소를 가보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 문명의 충돌을 얘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대로 문명이 충돌해서 21세기의 그런 모습으로 결국 가지는 않는다. 인간이 지혜를 발휘할 거다. 절대적인 종교, 우리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고 불교가 말하는 무아와 무자성의 정신으로 이제는 참선하면서 명상하는 형태로 가면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서로 대화할 거다.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종교의 치열한 양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은 그라운드 제로, 그렇죠? 뉴저지에는 엠프티 스카이라고 돼 있어요. 땅도 공해졌고 하늘도 비어버렸다. 그 있던 곳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제 그 마음을 닦아서 양변이 서로 회통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뉴욕이 세계 종교 간의 대화의 중심이 되고 있더만요. 인터페이트, 그죠? 그다음에 인터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게 가장 활발한 게 이제 뉴욕이 됐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인들도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보다 많은 분들이 종교로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근본으로서 마음 닦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L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류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휴머니즘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양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이제 발전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왜 한국학을 얘기하기 시작했냐 하면 학술적으로 한국학은 미국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 딱 바로 얘기를 들었어요. 동아시아학의 일부지 한국학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기에 따로 없습니다. 동아시아학의 일부로서 미국에서 봤을 때 일본, 중국, 한국의 일부로서 있지 이게 특화되는 거는 아직까지 그러한 현상이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많은 그 지원을 받고 펀딩을 해가지고 더 활발하지 한국학이라는 건 아직까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학을 한국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제가 늘 주장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리앵이라는 이 하버드 그 의과대 교수를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중국인인데 미국에 와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국어를 잘 못한대요. 우리 한국의 2, 3세돌 가운데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버네너라는 표현을 썼어요. 겉은 노라나 안은 하얀. 우리 동양인이나 모든 사유와 생각과 언어 모든 거를 백인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도 중국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분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잘 모릅니다. 저도 한국학 전공자인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바깥으로 돌렸던 시각을 안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돌아가면 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알 수 있도록 한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연구를 해서 많은 어떤 그 자료와 소스를 다 정립을 해서 이곳으로 다 그 근본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애국자라는 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여기 와 있으니 외국에 있는 모든 절들, 불교는 보편이죠. 불교는 보편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러셨어요. 서양인이 미국 불교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Buddhism is like water. 불교는 물과 같은 거다. 미국이라는 곳에 오면 미국에 담기고 중국에 유럽에 가면 유럽에 담기고 아무 모습이라도 어떤 나라든 가더라도 불교는 거기에 다 녹아내릴 수가 있다. 인간의 근본 마음이고 사람의 근본이 불교니까 다른 종교적인 형태가 없다. 무하기 때문에 그렇다. 멋진 말 아닙니까? 서양인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숭산 스님 책을 보고 처음에 발심했대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 죄를 털면이라는 책을 보고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대. 그분 나름대로 나온 말이 불교는 물과 같은 거다. 이제 종교하고 상관없다. 모든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미국 불교도 멋있다. 이제는 이게 다시 전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불교를 버렸더랬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서 불교를 버렸더랬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불교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불교를 끌어안았어요. 티벳도 우리 거고 대만도 우리 거고 이러면서 다시 불교를 안아서 그러면서 서구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불교로 바뀌고 있으니 우리가 종주국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한번 붙어볼까? 이게 이제 중국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숭산 스님의 제자이신 미국인 스님이 한 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불교는 어떤 것이며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불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이러셨어요. 나는 한국 불교밖에 몰라요. 미국인 스님인데 한국 불교면 다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교를 지키고 우리의 불교의 형태의 근본을 잘 지키고 있으면 전 세계 불교의 그 어떤 것과 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거를 철저하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는 그런 말씀을 서양인으로서 한국에 출가하신 스님이 안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이런 데에 오히려 더 우리 한국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담아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발전시켜서 한번 저도 앞으로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 세상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책에 보면 13쪽에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에 개송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미국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니겠느냐. 무심히 성인사여 기심이 제 죄근이라. 한 마음도 없이 비우는 무심이 모든 성인의 스승이 됨이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모든 죄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는 그 한 마음에 근본 문제가 다 발생했고 마음을 비우는 것. 모든 종교의 성인들은 이 마음을 비워서 근본의 본래 면목을 증득한 분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전 세계는 이제 공유하는 부분을 가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하비 사막에 가시면 스리랑카 분인데 한국의 구산 스님에게 출가하신 해월 스님이신데 경어 스님의 제자 중에 지혜 해자 다룰자 해월 스님이 있는데 스리랑카 분이신데 한국 승복을 입고 한국을 너무 잘하시는 해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스님 절에 가면요 사막인데요 조그마한 부처님을 저 옆에 모셔놓고 영어로 한마디 쓰여 있습니다. Park your karma here.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입니다. 업을 여기에다 파킹하고 가세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명상을 딱 하시고 나서 명상이 끝나고 나면 명상하기 전에는 중생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선을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는 가나선을 강의하고
스리랑카의 윗바사나나 마인드풀니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거는 그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원하는 대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왜 여기 사막에 와서 계십니까? 하니까 저기 복잡하잖아요. 저기 복잡하잖아요. LA 복잡하잖아요. 한번 오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마음을 비우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불교입니다. 저도 자긍심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좌절했거나 뭐 문제성을 발견했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 오히려 더 한국 불교의 본질을 미국에 와 계신 우리 한국의 스님들, 그리고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 이런 분들이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내고 계셨다. 여러분들이 BTS,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영화의 기생충 이런 게 한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다 한류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이 한국인의 정신이었고,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근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고, 몰랐지만 그냥 한류를 전파하고 계신 거였다. 제가 한국에서보다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이 뉴저지, 여기 와서 한국 식당에서 더 맛있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셨고, 그것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좋아할 만큼 다 멋지게 바꿔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계셨다. 이런 부분들이 전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저나 잘 살면 되겠다. 뭐 문제점이니 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제가 생각했던 거, 열심히 노력했던 거, 앞 시대에 타노스님이 계셨다면 이번 시대는 제가 한국과 우리 민족 정신과 한국의 정신, 한국 불교, 한국학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성향 스님께 보내드리고 막 저기 이 사막에다가 심어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돕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응원하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동력을 우리 한국에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서문명의 회통시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확실하게 느끼면서 마지막 개송은 한번 읽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동서문명의 회통시대에 이 결론적으로 이 개송을 한번 읽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천국 극락 분일가요 애인 자비 원일심이로다 야소미르 박장소하고 성모 관음 휴스무로다 천국과 극락이 본래 한 집안이요 사랑과 자비가 원래 한 마음이로다. 예수와 미륵이 박장대소하고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 보살님이 손을 마주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도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